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도 그 배우리 회장님 모시고 또 우리 땅 이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안양, 평촌 뭐 이쪽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안양 평촌 하면은 다들 아시겠죠. 안양 하면은 그래도 평촌이 제일 알려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는 신도시 때문에. 예, 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그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엄청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기를 특별히 조금 조명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옛날에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거기 토박이 어른들부터 들은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전부 어르신들 중 저 일본 글자인 그 가타카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시더라도 제 얘기를 믿고 좀 들으세요. 여기 조금 일본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요거 조금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요게 참 재밌습니다. 조금 화면을 조금 키울까요? 키워볼게요. 예, 이게 참 재미난 것이 내촌이라고 돼 있어요. 내촌이 뭡니까? 안촌 뭐 안마을이라는 얘기거든, 안마을. 근데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안말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말. 근데 일본인들은 한글을 쓰질 않고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응마루 이렇게 했어요. 아응마루. 아음마루. 이거는 이 앙이 이게 뭐냐면 안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지. 마루는 거기는 이제 받침 글자가 없잖아요. 예. 마루가 말이죠, 그냥. 마리가 마루거든요. 마리. 그러니까 안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안말. 그런데 이 안말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놀랄만한 사실이 이게 1914년도의 지도에 이렇게 병기가 됐다는 거지. 내촌이라고 쓰고 안말이라고 쓰고요. 간촌이라고 쓰고 셋말이라고 쓰고요. 요거 재밌어요. 셋마루, 셋스마루 이런 셋마루죠. 날미. 이런 건 전혀 우린 모르죠. 근데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밝혀 썼는지 난 그 신기해. 나는 일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인이 만든 그 지도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우리 토박이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놀랄만한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지만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토박이 이름이 일본 말로 쓰였다 이 말이야. 일본 글자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산이라고 우리가 써놓으면 이거 비산이라고 읽지 누가 날미라고 읽어? 예. 날미가 날외인가요? 그렇죠. 미가 그 산이죠. 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매라고 안 그랬던 모양이죠. 조사할 때는요. 예. 1914년에 일본인들이 조사를 했을 때 아마 토박이 어른들한테 물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 같네요. 한자로는 비산이라고 분명히 이제 그 법정동으로는 비산이라고 했지만은 토박이들은 비산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여긴 날미야. 이 마을 이름은 날미야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쓰는 게 날미라고 그대로 쓴 거야. 이게 어떻게 썼냐면 나루미 이렇게 된 거야. 나루가 날이죠. 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또 놀랄만한 게 요런 게 이제 날미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 비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날미인데 앙나루미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토박이 어른들한테 받은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일본인들이 뭐 이거 쓰고 싶어서 썼겠어?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대로 쓴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상거리로 읽지 세거리로 읽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없어요. 상거리로 읽어요 이거 다.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거리로 읽었다 이 말이야. 그 일본 걸 그대로 제가 읽게요. 세고리. 거긴 거자가 없어요. 그 거자 되는 고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 천안 삼거리도 옛날엔 천안 세거리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상거리 사거리 그러지만은
당시에 토박이들은 세 거리 네 거리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일본인들이 1914년도에 그 전국을 이제 토지 조사 할 때. 할 때 이제 네. 그냥 한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문헌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확인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무시한 게 아니라 예. 이것만 써도 될 만한 일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이 기록 문화도 상당히 좀 우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본받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좀 아쉬운 게 그 일본인 지형도에 이렇게 써 있긴 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글자로 써 있어. 그래서 읽으려면 그냥 돋보기 가지고서 그냥 확대해서 보느라고 예. 고생하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걸 저는 여기는 간단히 쓴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게 내 고생이 담기는 자료예요, 이게요. 예. 예. 그 보면은 참 재밌는데 예, 저작권 인증하겠습니다. 인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옛날에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 또 보게 되면은 이건 더 커지지 않나요? 좀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커지네요. 예. 논인데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이 거기에요. 여기 날미 부분인데 날미 앞동네입니다. 이쪽에 날미가 있고요. 그 앞동네의 벌판이에요.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안양의 평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평촌이에요. 당시 일본 집 비슷한 집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집들이 그게 살았던 거죠. 이 집도 이제 제가 그때 바로 갔을 때는 집들이 다 비었더라고요. 왜? 통지가 온 거예요. 며칠까지 비워달라. 여기 이제 아파트 지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사진은 직접 찍으신 겁니까? 내가 찍은 거죠. 이 사진을 제가 석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그 토박이 어른이 한 분 계셨었어요. 예. 내가 이제 이 사진을 찍을 때 그 토박이 어른한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뒤에 보니까 저쪽에 이 보이는 이 뒷산이 이게 관악산이거든요. 관악산이요? 관악산. 관악산. 관악산 줄기예요, 이게. 관악산의 한 줄기 부분이에요. 예. 관악산 이 뒤에는 높부산이 있고요. 예. 그 당시에 이게 2월 달 사진인데 아직 눈이 조금 있었던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눈이 조금 보이죠? 그때 비닐하우스가 좀 보이고 그랬었어요.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논바닥이었을 때 이 사람한테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여기 오래 사셨느냐가 오래 살았대요. 그런데 참 그래도 여기가 좋아서 오래 살았겠죠.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 참 웃겨요. 아이고 나니까 오래 살죠. 여기 다들 달아날 동네요. 그래요. 왜 달아날 동네냐고 그랬더니 땅이 너무 칠대요. 비가 안 와도. 그래서 장아 없이는 살아도 마늘 없이 무슨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요. 마늘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땅이 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달아난대. 야, 그래서 그 어떤 얘기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그 자기가 붙여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여기가 낮은 지대냐면 장마가 지면은 물이 여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산까지 올라간대요. 그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올라갈 거 아니냐. 물이 올 때 자꾸 올라올 때마다 산으로 올라갈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산으로 나눠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동네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올라간 산 밑에까지 올라갔는데 왕관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 왕관밖에 나왔다. 이제 그런 거죠. 아, 그 산이 어떤 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딴 산이 오는데, 아, 내가 올라간 산은 그거보다 더 적게 남았어. 출산만큼밖에 안 나왔어. 거기 밑에는 다 물이 잠겼어. 아유, 그건 약과야. 내가 올라간 산은요, 모래할 만큼밖에 안 남았어. 다 물에 잠겨서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산 이름들 짓자 그래서 왕관만큼 나와서 관악산, 술잔만큼 나와서 수리산,
모래만큼 나왔어. 그래서 모락산 뭐 그랬다는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에서 전해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오는 얘기인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재미나는 얘기 같아서 그러게요. 제가 그래도 써먹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써먹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보태서 할 건데요. 보면은 요걸 자세히 보세요. 내비산, 비산리 이렇게 했잖아. 이거 외비산 이렇게 써 있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닥가나로 써 있는 게 좀 이렇게 크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작게. 근데 읽을만 해요. 제가 그래서 그 가닥가나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루미 날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늘어졌으니까 그 늘어진 산이라는 뜻의 늘미가 날미까지 간 거예요. 그 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야. 산이 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늘미가 날미까지 간 건데 그게 이제 비산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두 동네가 있으니까 안쪽은 안 날미고 바깥쪽은 반날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내비산이라고 그러고 외비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건 내비산, 외비산으로 안 썼다는 거죠. 앙날미, 반날비. 그래서 반날미예요. 밖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밭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밭이 밖에 옛날 말이거든. 그렇죠. 밭이라는 이 바에 이제 시옷을 써도 되는데 그 말이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 요걸 그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밭은 날미 이렇게 밭날미 이렇게 써 있어요. 요 위에 요게. 거기서는 지금 안 보이시겠죠? 이렇게 써 있고 이 내촌이라는 말 같은 거면 우리는 내촌을 읽을 때 그냥 내촌을 읽지 이걸 갖다가 안말이라고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지. 근데 여기 쓰기는 분명히 안말이라고 썼거든. 일본인들이 쓴 거야. 이거 우리가 쓴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놀라는 게 이건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겔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호겔이가 호가 범호자예요. 예. 호랑이 호자. 개가 신의 개자입니다. 호겔이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범문해라고 써 있어요. 범문해가 뭐냐면 범례예요. 범례예요. 범문해. 근데 이제 그 문헌 같은데 문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뭐 자료에 떠도는 거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뭐라고 썼느냐면은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서 범례라고 그랬다 이거죠.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서 예. 그런 동네라서 호겔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호랑이가 여기 나타나면 딴 데는 안 나타나냐고. 그게 아니고요. 그걸 좀 재밌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 범례라는 말은요. 말이 변한 거고 그 말 이전에가 번뇌예요. 번뇌. 예. 번뇌 그 이전에가 버릇뇌예요. 버들래? 그렇죠. 버들하고 비슷하죠. 벌어진 뇌죠. 벌어진 뇌. 그게 번뇌예요. 그 번뇌가 범뇌로 가고 범뇌가 이제 범호자 내가 신의 개자로 가서 호계리가 되고 호기동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억지 한자로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억지 한자로 붙였으면 그걸로 알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 범이 많이 나타나서 호계동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인터넷에 호계동 치면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평촌이 원래 벌말 아닙니까? 예. 이 벌말이 이게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벌이 평이잖아요. 예. 말이 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촌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벌말을 벌말을 갖다가 그 지하철역 이름에 넣어달라고 그걸 관에다가 제가 그 공문을 계속 보냈더니 이미 이 벌말이라는 이름보다 평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통지가 온 거예요. 저는 벌말역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원래 벌말역이라고 해서 3년 동안은 써먹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평촌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이제 평촌동이니 평촌이라는 이름이 벌말보다 더 많이 이제 쓰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이는 평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역 이름을 벌말역으로 할 수 없다. 평촌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양의 4호선인가요?
거기 가면은 벌말역이 없어요. 어. 평촌역이 돼 있어요. 참 아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자로서야 뭐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그러니까 있었겠죠. 그때 특히 이제 아파트 지역 사람들이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또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비싸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벌말역이라고 그래서 덜 비싸게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차츰 나중에 보세요. 이런 게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우리 것이 이제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말을 천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죠. 예. 거기에 다란동이라는 행정동이 생겼는데 여기 재밌어요. 거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뭐 장어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동네. 예. 그 동네 이름이 다란이에요 원래.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란한다고 그래서 다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 구존되는 가짜 그 이야기고 예. 원래는 다란이 원래 이름이고요. 요 다란. 예. 요 다란이 열리고 요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달이 뭘까요? 달이 벌판. 들이에요, 들. 예. 들이 달인 겁니다, 이게. 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한자로는 원래라고 쓴 옛 문헌이 나와요, 원래. 달을 갖다가 의역을 해서. 예. 이 다란이라는 것은 들 안에 동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동네가 평촌동으로 묻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란이라는 말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다행스러운 게 그 평촌동의 어느 동을 이렇게 자꾸 가르는데 행정동이 필요한 거야. 그랬을 때 그 동 이름이 하나 태어났는데 다란동으로 넣은 거야. 요 이름을 그대로 딴 거야. 그러네요. 잘했죠. 지금 평촌에 가면 다란동이라는 행정동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란이라는 말 가지고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아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달의 아니라고 그래서 다란도 아니고 다만 들의 아니라는 뜻에서 들 아니 다란으로 간 거고 다란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평촌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다란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 이건 유래에 대해서 모르죠. 좀 정확히 알면 예, 이건 모르죠. 이건 모르죠. 예. 모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올라가 가지고 관자, 숫자, 모자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 그러는데 예. 그것도 믿지는 마시고 재밌게는 들으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